우리가 5장 마쳤기 때문에 시간에 6장 시작을 해봅시다. 6장 여전히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뉴턴 운동 법칙에서 5장에서는 이제 마찰력, 그리고 이제 장력,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걸 살펴봤는데, 6장에서는 원운동하고 끌림 힘, 원운동과 끌림 힘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여전히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원운동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원운동을 봤는데, 4장에서 원운동을 이미 봤어요. 근데 그때는 운동의 형태, 2차원 운동의 한 종류로서 원운동을 우리가 살펴봤고, 6장에서는 그런 원운동을 주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힘과 그 가속도와의 관계를 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등속 원운동 먼저 1절, 등속 원운동부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책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중심점에 대해서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 질량 M 돌고 있다. 도는데 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그렸는데 저는 반시계로 그릴게요. 속도 V로 돌고 있다. 반지름 R이다. 자, 이렇게 돌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뭐라고 그랬죠? MA는 F다.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런 형태로 쓰고, 우변이 원인, 좌변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근데 가속도는 우리가 알아요.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 센트리피탈 가속도가 있고, 그게 R분의 V의 제곱이다. 우리가 4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AC 글씨가 라이팅 태블릿을 쓰니까 글씨가 좀 미끄러져요. 항상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데, 오케이. AC 센트리피탈 가속도, 센트리피탈 구심 가속도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쓸게요. 센트리피탈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 이거 저희가 유도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R 오메가 제곱 뭐 다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챕터 4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4장에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따지진 않았어요. 그냥 운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말았는데, 6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힘과 연결 짓는 거죠.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이게 있을까, 그거죠. 자, 보다시피 앞에서 4장에서 했지만 이 구심 가속도는 방향이 안쪽이었죠. 우리가 그 이미 했잖아요. R벡터 방향 바깥 이 점 가지고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다. 벡터 방향을 우리가 단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C는 이제 크기, 구심 가속도의 크기만 우리가 쓴 거고, 가속도 벡터로 쓴다면 크기는 AC, 방향은 마이너스 반지름이 줄어드는 방향, R 방향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R 방향. R 방향이라는 것은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눈 거죠. R 벡터를 R 값으로 나눈 거죠. 단위 벡터예요. R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이것까지 붙이면 좀 더 정확하겠죠. 크기는 AC. 그래서 AC는 R분의 V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이고, 방향은 R 햇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 벡터, 여기까지 이제 4장 이야기를 우리가 벡터 기호로 쓴 거예요. 4장에서는 이제 2차원 벡터 이제 방향, 우리가 그 R 방향 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랑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좌변에 들어가는 가속도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겠네, 이런 거 알고 있죠. 사실 이 힘이 있어야 이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네. 어떤 힘이 필요하죠?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여기다 m을 곱한 마이너스 r분의 mv의 제곱이라는 크기를,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구심력. 센트리피탈 포스. 구심 가속도를 주는 원인이죠. 구심 가속도를 주는 원인은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는요, 아마 초중고에서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배웠을 수 있어요. 원심력 이런 단어를 배웠을 수 있는데, 대학교 교과서에는 자세히 보시면 원심력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항상 구심력,
가속도, 구심 가속도 이런 얘기만 하지 원심력, 원심 가속도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심력이나 이런 단어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관성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라는 이야기도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거나 구심력이란 단어가 표준 단어다. 원심력이 아니고 구심력,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그 줄에다가 뭐 돌멩이를 매달아서 이렇게 돌린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손을 이렇게 들고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빙빙 돌리면 사람이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 매 순간순간 이 줄을 팽팽하게 유지를 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사람 손가락이. 그게 힘인 거죠. 매 순간순간 이 돌멩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잡아 당겨줘야 되고 그 방향은 반지름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 안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그 힘이 원인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돌렸다면 사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보겠지만 진자 같은 데서는 이제 진자에 작용하는 장력 등등 그 원운동의 원인을 주는 구심력을 우리가 크기는 알고 있는데 크기와 방향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힘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이게 이제 원운동 문제를 풀 때 약간 학생들을 혼동시키는 요인이에요. 원운동은 특이하게도 가속도를 이미 알아요.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특히 가속도를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 운동의 양상으로부터 가속도를 알아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경우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구해도 돼요. 대신 근데 여기서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힘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힘을 거꾸로 구해야 돼. 문제의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죠. 보통 힘을 주고서 힘들을 성분분해 해서 그걸 더해서 그걸로부터 가속도를 구하게 마련인데 등속 원운동 문제는 애초에 가속도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크기가 r분의 v의 제곱이고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힘의 크기를 쉽게 구해버릴 수 있어요. 방향까지. 근데 이 힘이 무엇인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좀 지우고 자, 책에 보면 예제 6.1 원추진자 그랬는데 원추진자 원추라는 게 원기둥 형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진자 그러면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말하는데 원추진자는 건 밑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빙빙 도는 진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천장이 있고 연직 방향으로 각도 세타 수직에 대해서 각도 세타인데 얘가 XY 플레인에서 원을 그린다. 옆으로 돈다 이 말이죠. 옆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 진자.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원기둥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진자가 도는 궤도가 이런 물체예요. 여기 질량 m. 자, 길이가 l이다. 길이 l. 주어진 상황은 이거밖에 없어요. 질량 m, 길이 l, 반지름 r. 어디가 반지름 r일까? 여기가 반지름 r이겠죠. 밑면의 반지름 이게 r이겠죠. r, 반지름 r. 자, 반지름 r, 밑면에서의 반지름이죠. 오케이, 이게 주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속력을 줄의 길이와 뭐 각도를 사용해서 구해봐라. 뭐 등등.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속력을 물어봤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딱 보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근데 운동의 모양이 이 XY 평면에서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원운동과 관련 있는 각도도 나타나고 뭐 힘과 운동의 문제구나. 힘이 작용하고 원인은 힘이고 결과로서는 원운동을 하는 그런 문제구나.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자연물체 그림부터 우리가 그리는 게 항상 정석이라고 그랬죠. 물체가 있다.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따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력은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이런 말만 나타나도
수직 연직이란 말이 중력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중력이 있다 뭐 그 말이에요. 자, 이 빗면 윗방향으로는 장력이 작용하겠죠. 줄이니까 장력은 항상 줄이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니까 물체한테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각도는 세타고 요쪽 각도는 얼마예요? 90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됐죠. 이게 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유물체 그림인데, 좋아요. 자유물체 그림이고, 자유물체 그림에는 항상 물체와 힘, 그리고 나서 보통 여기다 이제 가속도까지 보통 표시를 해요. 거기까지 이제 표시를 해야 문제를 풀는데 좀 편하죠. 얘는 어떤 방향 가속도가 있겠어요? 원의 중심, 이 바닥에 보면 이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 가속도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옆에다 이 원추진자를 옆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가속도는 이 수평 방향 이쪽으로 작용하겠구나. A 벡터 방향이 이쪽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물체 그림 단계고, 이걸 쓰고 나면 우리가 바로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아하. 그래서 근데 이 A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알죠. A 가속도를 정확하게 알죠. A 가속도는 뭐예요? 마이너스 R분의 MV의 제곱, 방향은 R 방향인데, 여기서 그 R 방향이라는 게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그림대로라면 요 X 방향, 요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을 X라고 잡아도 뭐 일단은 무방하겠어요. I 방향, 뭐 이 방향을 J 방향 이렇게 잡아도 일단은 무방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맞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R분의 MV의 제곱이고, R 방향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I 방향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왼쪽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I 방향은 왼쪽이잖아. 아니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속도 오른쪽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I, 잠깐만, 플러스 I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금방 질문 누구? 말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안. 요 M을 빼야죠. 요 M 빼야죠. 가속도 이야기, 오케이. M 빼야죠. 오케이. 신조가 안 가르쳐줬으면은 계속 갈 뻔했죠. 어쨌거나, 근데 가속도 방향이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오른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 방향을 서 오른쪽으로 잡으면 안 돼. R 방향이란 건 이렇게 항상 원을 그리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단위 벡터가 R 방향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은 항상 마이너스 R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R 방향이 이 그림에서는, 제가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걸 이제 그래서 힘을 성분분해 하면 되겠죠. 좌변 MA, 우변 F, 운동법칙 써보자고요. X방향, Y방향 이렇게 써보면 돼요. X방향은 MAX는 작용하는 힘 뭐 있죠? 장력의 수평성분 T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다시 말하면 T 사인 세타가 되겠죠? 수평방향 성분이고, 이 AX가 뭐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AX가 여기 있네, 구해놨네. R분의 V의 제곱.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아는 거예요. 원운동만 그래. 원운동만 가속도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원운동이니까. 등속 원운동은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어 이미. 그런데 그게 사실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해요. 알고 있다는 거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해가지고, 이건 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자, Y방향 가속도가 없죠? MAY라고 쓴다면 이건 0이에요. 이미 0인 걸 알아요. 왜? Y방향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 벡터 X방향이니까. 근데 Y방향 힘은 있죠. 힘은 뭐가 있어요? 플러스 Y방향으로 T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빼기 아래쪽 mg. 다시 쓰면 T 코사인 세타 빼기 mg. 자,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연립해서 푼다? 미지수는 뭐가 있다? T 모른다. 그죠? 또 뭐 몰라요? 모르는 게 없네? 세타 모르나? 뭘 몰라요? 문제에서 물어봤죠? 속도를 모르죠, 속도. 문제에서 이것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만 모른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을 할 때 이것만 모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식을, 난 t를 처음부터 소거하고 한 줄로 딱 세운 다음에 답을 풀래.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굉장히 슬로우해 보이지만 자유물체 그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벡터들의 방향까지 다 분석해 놓고 운동방 정식 쓰고 이거 x방향 성분 쓰고 y방향 성분 쓰고 식번호 붙이고 여기서 변수 찾고 그걸 소거한다. 요 전략으로 가야 돼. 그래야 안전해. 안전하다. 안전한 길을 택하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해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학생들은 내 말 잘 안 들어.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으로 중간 시험을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본인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제 초중고 실력을 말하죠. 초중고 실력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냥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고 그런 이고가 좀 있거든.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깨지는 순간이죠. 그 이고가 좀 깨지면서 나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 풀어봅시다. 2번식이 훨씬 쉬우니까 2번식 풀면은 t가 바로 나오죠.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다. t 구했고 그 다음에 1번식에다가 그걸 대입하면 v의 제곱은 이항하면 r 곱하기 t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r 곱하기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오케이. r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게 v의 제곱이니까 v는 제곱근 구해서 r mg 탄젠트 세타 인가보다. 그 속도가 돼야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속도가 돼야 되나? 이 운동을 하려면 이보다 느리면 반지름이 이거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이보다 빠르면 반지름이 이거보다 커지겠죠. 그런 이야기죠. 각도가 커지고, 그죠? 각도하고 이 반지름은 또 서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각도, 반지름, 속도, 그러니까 r과 세터와 이 선속도, 도는 선속도 간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물론 가속도까지. 서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속도 V만 물어봤지만 이 중에 어느 걸 바꾼 다음에 다른 거 물어봐도 되는 거죠. 각도가 몇 도가 되겠냐? 속도가 얼마다? 몇 도의 각도로 돌겠냐? 뭐 등등 뭐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여전히 지금 M을 내가 끌고 다니고 있는데 뭐 잘못된 것 같네, 그죠? 뭐 잘못됐죠? M을 하나 어디 빼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 아니 1번식에다 쓸 거니까 여기 M이 여기 있었다고 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질량 M 들어가면 안 되죠. 단위를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되는데 봐봐요. 안에 들어간가 미터, 그 다음에 미터 퍼 섹의 제곱이니까 이거 한 다음에 제곱근을 주했으니까 미터 퍼 섹 단위가 맞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예제 해결했고요. 이게 이제 원추진자라는 대표적인 예제예요.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 본문 예제들은 제가 말하는 대표적이라는 것은 이 책, 저 책, 전 세계 어디나 다 이 예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제 중에 하나를 내가 몰라도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책에 있는 예제는 사실 거의 다 굉장히 전통이 있는 예제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만 모르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하나 다 문제 이름을 기억해가면서 이 원추진자 문제다. 왜냐면 뭔가 기억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나 뭐 한번 보면 알 것 같아 그러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도 붙여서 한 번 더 써보기도 하고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열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 6.2. 예제 6.2는 이게 평면 원운동이라는 문제예요. 평면 원형 트랙. 평면 원형 트랙 문제인데 평면 원형 트랙 문제가 있고 경사가 있는 원형 트랙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평면 원형 트랙만 있네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경사로 원형 트랙도 한번 해줄 텐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 그 과제로 내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평면 원형 트랙. 평면 원형 트랙은 뭐냐면 여러분 책에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데 자동차가 그냥 수평으로 된 원형 궤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원형 궤도예요. 도로인데 도로가 이게 원이에요. 원인데 자동차 이 도로는 평면이고 자동차가 이 원궤도를 따라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도냐? 얘는 계속 직진만 하는데 돌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핸들도 틀고 왼쪽으로 약간 꺾어서 계속 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그런 이야기는 다 뺐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딱 그림 두 개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얘는 원운동 하니까 아, 구심력이 작용하나 보다. 구심력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죠?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나 보다. 네트 포스가 알짜 힘이 왼쪽으로 있어야 얘가 원운동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물체의 질량은 얼마다? 1500kg이라고 돼 있죠. 네, 반지름이 얼마다? 이 원형 트랙의 반지름이 얼마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속도는 나중에 구해야 되고 정지 마찰 계수를 줬어요. 뮤s 최대 정지 마찰 계수. 최대 정지 상태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최대란 말을 보통 안 쓰니까 그냥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한다 그랬고 어쨌거나 마찰력이 있어야 돌 수 있는 거니까 특히 평면 원형 트랙 문제는 마찰력이 있어야만 돌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이물체를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본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본 백미러 있고 뭐 번호판 있고 뭐 뒷모습이에요. 자동차 뒷모습 바퀴가 있고 이렇게. 자, 또 뒤에서 보면은 이 차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원인은 뭔지 몰라요. 알짜 힘이 왼쪽인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알짜 힘이 왼쪽인 건 확실한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얘가 원운동을 했겠지. 이 힘이 있어야 MA는 F. 항상 F는 알짜 힘 이게 지금 구심력이 돼야 되니까 구심 가속도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 그죠? 크기는 R분의 V의 제곱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운동이니까 평면 등속 원운동 그러면 이 R자임이 뭐냐 이걸 찾는 게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여긴 선이 없잖아. 바로 앞에 문제 원추진자 또는 평면의 원운동 줄을 달았잖아요. 줄로 잡아 당겼는데 여기 줄이 없잖아요. 자동차를 붙잡은 줄이 없죠. 가운데서 그 줄을 매가지고 자동차 돌리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그냥 자기 발로 가고 자기 바퀴 돌려서 가는 거고 그 이야기는 없고 그 이야기까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자동차가 바퀴가 몇 RPM으로 도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자동차는 돈다. 바닥에 마찰이 있다. 이게 이제 키죠. 아, 마찰력이 있구나. 마찰력이 어느 쪽일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유물체 그림부터 그려야 돼. 항상 자유물체 그림. 자동차 같으면 그냥 그리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기계과니까 그래도 그리세요. 항상 자유물체. 물체는 점이다. 아래로 중력. 있겠죠. 수평면이니까 수직강력 있겠네. 그죠? 크기가 같겠네. 여기까지 그냥 될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는데 마찰력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꺾으려면 물론 핸들을 꺾어야 돼. 핸들 꺾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문제의 가장 맹점이 그건데요. 핸들 꺾으면 저절로 도는 거 아니냐? 그럼 핸들 꺾는 것 때문에 왼쪽으로 핸들이 힘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건가? 왼쪽으로? 내가 자동차를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 운동을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면 그 마찰력이 도대체 어떤 방해를 하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쉬울 텐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심력이 알짜 힘으로 지금 안쪽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구심력이 만약 없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겠죠. 원형 궤도에서 벗어난단 말은 얘는 그냥 제갈 길 간다.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직선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쯤에 생각해 보면 반지름 방향에서 보면 반지름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 바깥으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요 뒤에서 자동차를 뒤에서 본 이 그림대로라면 얘는 이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만약 미끄러진다면 이쪽으로 미끄러질 거예요. 미끄러질 가능성이라고만 제가 쓸까요? 실제로 미끄러지질 않으니까. 왜? 정지 마찰을 썼잖아.
정지 마찰을 썼단 말이에요. 얘는 바닥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 타이어는 제가 이야기했죠. 정지 마찰을 이용한 굴림 운동으로 간다고.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 미끄러지면 바닥에 지우개 자국이 생겨. 까만 지우개 자국. 바닥에 지우개 자국 안 생겨야 타이어가 뭐 10,000km를 달릴 수 있겠죠. 지우개 자국 생기면은 뭐 100km도 못 가지 않을까? 난 잘 모르겠지만 1000km는 가려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실제로 미끄러지는 건 아니에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라고 타이어가 있는 거니까.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게 마찰력이 할 역할이에요. 마찰력 방향 어느 쪽이야? 왼쪽이다 이 말이죠. FS. 아하, 왼쪽으로 FS가 있구나. 이게 가장 어려운 발견이에요. 저로선 그래. 저로선 그래. 학생들한테는 뭐 쉬울 수도 있겠어요. 나 그냥 외울래. 쉽겠지. 외울래가 아니면 이 순서대로 항상 따져봐야 돼요. 얘가 미끄러진다면 어느 쪽으로 미끄러질 것인가.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아, 위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반지름 방향 기준으로 생각하면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죠. 그걸 방해하는 힘이거든. 마찰력은 미끄러짐,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아, 그러면 이 알짜임의 원인이 뭐야? FS구나. 얘의 원인이 FS. 이게 마찰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짜임이 FS고 FS의 크기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앞에서 정의니까. 정지 마찰의 정의는 µS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계산 대상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쉽다. 수평면이니까. 위아래에서 누가 누르거나 당기지 않았으니까. 자, 힘의 크기는 이거고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어느 쪽? 이 그림대로라면 왼쪽. 그 방향이 왼쪽이 어디예요? R이 줄어드는 방향. 마이너스 R 방향. 이게 너무 어렵다면 지금 이 그림을 내가 이쪽을 X축이라고 하자. I축. 이쪽을 J축이라고 하죠. J축.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MAX는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FS MAY는 얘는 0이고 얘는 위로 N 아래로 MG. 연립한다. 힘을 성분분해한 거죠. 1번식 2번식 연립해서 푼다. 2번식에서 N은 MG다. 수직강력은 MG와 같다. 1번식에서 다시 이게 µS N이니까 그래? 근데 AX는 또 안다? 뭐죠?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원운동이니까 등속원운동이면 항상 가속도는 구심가속도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다 하니까 1번식에서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R분의 M V의 제곱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µS N인데 이게 N이 MG니까 마이너스 µS MG네? 그래? 그러면 M 없어지고 V 나오겠죠? V는 µS G R 한 다음에 제곱근 되겠네. 근데 이 속도가 무슨 속도야? 시각 구해놓고 나니까 이게 뭘 했는지 모르겠죠. 지금 현재 도는 속도인가? 마찰을 이렇다면 현재 도는 속도인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곡선 도로를 돌 수 있는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왜 최대 속력일까요? µS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정지 마찰이란 건 이게 다 정지 마찰이라고. 외력에 대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FS고 이게 FK인데 이게 외력이고 외력에 대해서 여기 전체가 정지 마찰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최대 정지 마찰 순간에만 FS max인 순간에만 이 값이 µS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µS라는 값은 겉으로는 그냥 정지 마찰 계수 이렇게 항상 써요. 최대란 말 안 붙이거든요. 정지 마찰 계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결정하는 계수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 값으로부터만 얻어지니까. 이 중간 상태에는 마찰이 그보다 작아도 돼요. 마찰력은
얘가 그래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돌잖아요. 이 속도보다 느린 속도, 여기 지금 어떤 속도 값이 구해져 있는데 이 속도 값보다 느린 속도로 돌면은 전혀 안 미끄러지죠. 마찰력이 작아도 되니까. 근데 딱 이 속도가 되면 그 속도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을 작용해야만 버틸 수 있는 속도거든. 이거보다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면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도 얘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되죠. 그러면 미끄러지는 순간 운동 마찰 계수로 바뀌고, 운동 마찰 계수는 이 정지 마찰 계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자동차는 쭉 미끄러져 버리죠.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Vmax가 되죠. Without slipping.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B에는 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경우, 뭐 거꾸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뭐 사소한 거니까, B 두 번째 질문은 패스할게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평면 원형 트랙 문제라는 거예요. 평면 원형 트랙. 이 자유물체 그림에서 헷갈리기 쉬워요. 내가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꺾는 거 아니야? 핸들을 꺾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야? 핸들 꺾는 걸 힘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그런 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하는 방법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자동차가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왼쪽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정지 마찰력이 알짜힘, 필요한 알짜힘, 고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고심력이라는 힘이 하늘에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니까. 장력도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마찰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물체들을 보고서 그중 구심력이 뭐가 되는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게 숨어 있거든. 마찰력을 구심력으로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못 풀 수가 없잖아. 누구나 다 풀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죠. 자동차 돈다. 정지마찰 계수는 얼마다. 최대 속도는 얼마냐. 이 문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3번. 회전 관람차. 페리스 휠이라는 거죠. 페리스 휠. 회전 관람차. 회전 관람차 문제인데, 회전 관람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이 의자에 타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겠죠. 이렇게 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최저점에도 있고 최고점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겠지만, 뭐 최저점 최고점에서 관심이 일단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 반지름은 R이다. 속도 V로 돈다. 이런 거죠. 오케이. 뭐 시계 방향으로 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시계 방향으로 해놓을게요.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고 있다. 반지름, 그다음 속도 주어졌어요. A. 맨 아래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B.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좌석이 어린이에게 힘을 가해? 이게 약간 혼동스럽죠. 자, 페리스 휠이라는 건 이게 포크가 이렇게 달려있고, 사방에 힘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가운데 모터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천천히 위험하지 않도록 돌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거의 뭐 힘의 변화를 못 느껴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돌리면은 사실 여기서는 그 페리스 휠 탄 사람이 구심력을 느끼면 안 되지. 그건 잘못 만들어진 페리스 휠이에요. 제대로 만든 페리스 휠은 이게 탄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리고 그래야지. 이게 페리스 휠인데 뭐 구심력을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은 위에 아래에서 내가 뭔가 이게 돈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막 구토할 수도 있고 사고 나요. 엔지니어로서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안 돼. 굉장히 느리게 돌아야 되는데, happen to be 이 예제 6.3은 굉장히 빨리 도는 회전 관람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가 나한테 뭔가 힘을 주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회전 관람차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자, 어쨌거나 주어진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힘을,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야 돼요. 맨 위, 맨 아래 상황에서만 하면 되니까 A에서 먼저 맨 아래부터 해서 바텀인 상황에서 먼저 봅시다.
맨 아래 바텀이라고 하고 이 탑. 바텀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물체. 근데 이게 물체와 바닥면이 있는 거죠. 바닥면이 의자예요. 바닥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닥면 안 그려도 되지만 바닥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닥면이 있으면 수직 강력이 있겠구나. 그죠? 중력을 아래로 작용하고 mg 수직 강력이 있겠구나. 근데 요 두 힘이 같다는 말은 아직 없어요. 왜? 수평면이니까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같으면 구심력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구심력을 구할 수가 없잖아. 구심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 요 포크를 내가 그렸는데 포크가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크는 의자 밑을 잡고 있죠. 사람은 아무데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의자 위에 떠 있다고.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의자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운동을 하려면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밀어 올리는 힘,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래로 당겨지는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두 힘이 평형이 깨져야만, 다시 말하면 요거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크거나 작거나 해야 돼요. 자, 맨 아래쪽 상황에서는 요 수직 항력이 더 커야 되겠죠? 이게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알짜 힘이 위쪽으로. 다시 뭐 그래서 가속도가 위로 가야만 원운동을 할 거 아니야.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AC가 R분의 V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AC의 크기가. 아시겠어요? 맨 바텀에서는 그래서 MA가 FR자인데 이 R자가 N 위쪽을 뭐 J라고 할까요? 빼기 MG 아래쪽 이렇게 되는 거죠. 요 A 벡터가 R분의 V의 제곱,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해야 되죠. J. 이게 되겠죠. 이게 운동방정식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0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좌변 0일 수 없잖아. 다시 말하면 N이 MG하고 달라. 수직항력이 MG가 아니에요. 얘 둘이 같지 않다. 수직항력이 MG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돌 수가 없어요. 구심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 돌면 안 돼.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돼. 수직항력이 바닥 같은. 가만히 의자에 그냥 돌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요 페리스 휠은 절대 돌면 안 돼. 페리스 휠이 조금이라도 돌면 수직항력과 중력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직항력, 평면에 놓인 물체의 수직항력은 mg예요. 그거 외우면 안 된다. 그건 계산의 대상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그게 같은 룰이 적용돼요. 원운동, 등속 원운동 하면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의 제곱. 이건 거의 변하지 않죠. 항상 똑같은데 대신 이게 달라지는 거지. N이 MG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좌석이 어린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N이거든. 수직항력. 이게 좌석이 주어가 좌석이죠.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죠?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요게 그 이야기죠?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은 요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N이 바텀일 때와 탑일 때 다를 테니까 N 바텀이라고 쓸까요? N 바텀. N 바텀은 이렇게 요 식을 만족해야 돼. 요 식을 풀어볼까요? N 바텀은 이항하면 mg 더하기 r분의 mv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m으로 묶으면 g 더하기 r분의 v의 제곱. g 중력 가속도, r 반지름 r 있고 속도 v 있고 m 미세하게 이 사람은 그래서 얘는 m 예를 들어서 g 프라임 이런 값을 느끼는 거죠. g 프라임이란 값은 g 더하기 r분의 v의 제곱. 중력 가속도가 약간 커진 것처럼 느끼게 돼요. 중력 가속도가 약간 커진 것처럼 느낀다 이거죠. 이 사람은. 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바닥이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의자가 나를 세게 밀어요. 근데 사람은 그 느낌을 거꾸로 느끼거든. 내가 몸무게가 무거워졌나? 중력 가속도 커졌나?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이걸 우리가
겉보기 몸무게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겉보기 몸무게 mg 프라임이 커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엘리베이터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제가 그 5장에서 엘리베이터 문제를 안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5장에 보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는데 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문제,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이 뭐 물고기를 들고 있는 문제, 뭐 어쨌거나 다 같은 문제예요. 원래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아래로만 mg 작용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가속이 되면 위로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되면 이런 걸 이제 가속 좌표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가속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F는 MA 상황이 아닌 거예요. MA는 F, 내가 느끼기에 요 실제 외력은 mg밖에 없는데 요 가속도 때문에 식을 다 다시 세워야 돼. 결론적으로 어떠냐?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가속도는 여기 이걸 더한 만큼 g 더하기 a만큼의 가속도를 느끼게 되죠. 아, 갑자기 다리가 무겁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인생의 피곤함이 느껴져요.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아, 내가 올라가는구나 느낄 수 있죠. 특히 빨리 올라가는 가속도가 빠른 엘리베이터라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가속도가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건 겉보기로 느끼는 겉보기 가속도죠. 비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 챕터 정도에. 어쨌거나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는 수지 강력이 이만큼 커진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게 A 문제고요. B, 탑에서는 어떠겠나? 여기도 이제 따져야 되죠. 탑에서 또 자유물체 그림부터 그려요. 물체가 있고 아래로 중력. 수지 강력이 이때는 어디일까요? 수지 강력이 바닥에서 뭐 내가 거꾸로 매달리는 거 아니잖아. 갑자기 의자가 뭐 거꾸로 됩니까?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거꾸로 떨어져? 근데 그림을 거꾸로 잘 못 그리겠네.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페리스 휠 탄데 이렇게 되면 기분 좋겠어? 큰일 나죠? 좌우를 비대칭으로 그렸네. 어쨌거나 뭐 하여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린다는 이야기. 페리스 휠은 항상 위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수지 강력은 여기서 위로 작용해요. 수지 강력 위로 작용한다. 그러면 얘가 구심력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돼? 아래쪽으로 작용해야 되죠.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게 구심력이니까 구심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아 수지 강력이 약간 작겠구나. 이렇게. 약간 작겠구나. 여기선 커졌죠? 바텀에선 수지 강력이 mg보다 커졌죠? 이가 m 버텀은 mg보다 커졌는데 여기서는 작아지겠죠. n 탑 최고점에서의 수지 강력은 작아져야만 되는 거다. 자, 운동방정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MA는 알짜임 F넷인데 알짜임을 써보면 이때 위로 가는 걸 플러스 N탑 J 빼기 MG J인데 요 가속도 크기는 R분의 V의 제곱이고 등속 오른동 항상 이거라 그랬죠.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이게 마이너스 J 방향이겠죠. 위에 거랑 다르죠. 바닥에선 구심 가속도 위로 위에선 아래로 헷갈리기 쉬워요. 어쨌거나 이게 0이 아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n탑이 계산하면은 이항하면은 mg 빼기 r분의 v의 제곱이 mv의 제곱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뭐 겉보기 가속도를 mg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g 프라임은 g 빼기 r분의 v의 제곱처럼 느끼게 된다. 마치 자기 몸무게가 줄어든 것처럼 다시 말하면 붕 뜬 것처럼 그런 기분 느끼면 좋겠어요? 회전관람 탄 사람이 아래로 가면 위로 가면 갑자기 불안하게 안전벨트도 안 매는데 위로 훅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들면 되겠어? 회전관람차에 그런 거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근데 상당히 빠르게 돌면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죠.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관람차라면 위에 최고점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중력을 적게 느끼는 것처럼 적게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겉보기 가속도가 느껴질 수 있어요. 비관성 좌표계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회전관람차 유형 문제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원운동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원운동이지만 힘이 어떤 힘이 그 원운동을 주느냐, 원운동 오리진을 따지면 이게 근데 여기쯤 되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아, 이게 회전관람차에서 내가 사람을 타고 도는데 내가 그 사람이고 여기 의자에 타서 도는데 내가 원운동하는 원인이 내 수직항력 때문이라니 좀 거슬린다. 그죠? 내가 여기 탔기 때문에 내 가속도가 바뀐다라든지 상당히 이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거슬릴 수 있어요. 상당히 혼동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속도는 변하지 않고 얘는 가만히 도는데 내가 탔을 뿐인데 왜 수직항력이 막 변하고 그러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음미를 해봐야 돼요. 제가 푼 걸 보고서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질 리가 거의 없다고요. 이 문제를 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음미를 하고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자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새로 종이 한 장 열어서 2절 비등속 오른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절 비등속 오른동. 비등속 오른동.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그 4절 부분에서 그 원운동 할 때, 4장에 그 2차원 운동 할 때 제가 원운동을 비등속 원운동까지 제가 수식을 써서 세타 도트가 세타 투 도트, 그러니까 각가속도가 있는 경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건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예제만 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 6.6을 먼저 보죠. 그림 6.6을 보면은 비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 가속도밖에 작용하지 않는데 비등속 원운동을 하면 접선 방향 가속도도 존재한다. 그죠? 기억나시죠? 구심 가속도도 있고 접선 방향 가속도도 있게 돼서 결국 이거 합치면 실제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게 된다 그랬죠. 각각 다 벡터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실제 가속도죠. 이 구심 가속도 더하기 접선 가속도. 이게 이제 근데 요거의 크기가 요 AC의 크기가 AC 벡터의 크기가 R분의 V의 제곱이고 AC 벡터는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방향은 R방향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안다고요. 얘는 몰라요. 얘는 어떤 힘이 주어지든지 문제에서 뭐 주어져야 되죠. 요거는 알아요. 첫 번째 성분은 다 알고 요 성분은 몰라요. 여기다 질량만 딱 곱하면 이게 힘이 되겠죠. 힘 MAC MAT 벡터인데 힘 벡터인데 이건 구심력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접선 방향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힘으로 쓴다면 구심력, 센트리피탈 포스와 탄젠셜 포스, 접선 방향 힘, 두 힘의 합으로 되겠다 이 말. 이게 R자인 거죠. 그래서 R자임을 이 구심 방향, 그 원의 중심 방향 힘 성분과 원의 접선 방향 성분으로 성분분해를 하면은 그럼 당연히 AC와 AT를 각각 구할 수 있고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가속도로만 우리가 이걸 배웠죠. 비등속 오른동 가속도로만 배웠는데 거기다 m만 곱하면 이게 바로 힘 FMA 뉴턴의 이 법칙이 돼서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제 6.4로 그걸 한번 살펴보죠. 예제 6.4. 자, 이건 연직 평면에서 회전하는 공이에요. 연직 평면에서 회전하는 공. 질량 m이 물체인데 줄에다 매달아서 돌린다 이거죠. 제일 위에 있을 때 이렇대고 반지름을 이렇게 원처럼 그려봅시다. 맨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이거 중심이라고 할까요? 각도 세타의 상황 이렇게 되겠죠. 같은 공이에요. 반지름이 R이다. 질량 M이다. 그거겠죠. 질량 M이고 반지름 R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장력이 있겠죠. 줄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한다. 장력 T, 중력은 여기로 아래로 작용하겠네. mg. 그거밖에 없겠죠. 다른 힘 없어요. 자, 각도가 세타다. 어느 쪽이 세타일까? 이쪽을 세타로 잡았네요. 세타. 이 상황에서 뭐 접선 방향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한다? 항상 자유물체 그림부터 그린다. 물체 M, 아래쪽으로 mg, 장력 T, 각도 이쪽이 세타죠? 지금 이쪽이 세타가 여기는 90도 말해서 세타가 되겠네. 자, 다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뭐 하고 있다? 원운동을 하고 있네.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뭐 일정하다 그랬어요? 없어요. 일정하다고는 안 했어. 이 순간 속도만 이야기했지.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그림에 뭐 추가 설명이 더 있는 건데 V탑과 V바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최고 지점에서의 속도, 최저 지점에서의 속도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속도의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크기도 다를 수 있거든.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의 베리에이션을 가할 수 있어요. 뭐 등속력으로 여기 돌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등속력으로 안 돌리고 그냥 나는 장력의 크기를 일정한 채로 돌렸다. 그러면 속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등등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 그 지문에만 포커스해서 보면 그림에는 이제 마치 속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 지문을 주목해서 보면은 지문에는 질량 m인 9가 길이 라지 r인 줄 끝에 매달려 고정점 O를 중심으로 연직 평면에서 원운동 등속이란 말이 없죠? 그냥 원운동이라고 했고 이 구의 속력이 V이고 각도가 세타다. 이 순간의 속력이 V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만 이 순간 속력이 V이고 각도가 세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속이란 말이 없고 게다가 이 단원이 이 섹션이 비등속이니까 비등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각도의 함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각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럼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 순간의 속도만 알면 구심력은 구할 수 있거든. 이 순간 구심력은 구할 수 있고 등등 하여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말 믿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방향 속도는 알지만 이 직각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알지만 속도 벡터는 보통 이게 자유물체 그림 그릴 때 속도 벡터까지는 보통 표시를 하지 않아요. 가속도 벡터까지만 표시를 하는데 어쨌거나 굳이 그린다면은 요 지금 장력 T랑 수직 방향이죠. 이 방향이 지금 속도 벡터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될 텐데 보통 그리지 않으니까 안 그려도 돼요. 자, 얘 가속도는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이어야 될 것 같아. 요 위에 그림을 참고한다면 MA는 Fnet. 항상 가속도 방향은 R자임의 방향이에요. R자임을 질량으로 나눈 게 가속도기 때문에 이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거든요. 그럼 여기 힘이 두 개 주어져 있죠? 장력과 중력. 그죠? 그러면 이 힘을 성분을 합쳐 봅시다. 장력과 중력. 평형사변형법으로 쓸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장력이고 이게 중력이면 힘의 합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요 속도 V 벡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속도 미안합니다. 속도 V 벡터랑 똑같은 방향일 이유가 없죠? 똑같은 방향일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요. 뭐 힘의 합력 구한 다음에 그걸 이게 이제 F넷이니까 이거를 M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 벡터는 그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구해보면 그게 이 평면 안에 존재하긴 하죠. 요 90력 방향이거나 이 탄젠셜 방향, 요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90력 방향 아니면 그 탄젠셜 방향, 속도 벡터 방향 이 두 방향의 선형 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하여튼 뭐 말이 복잡한데 결국 문제는 항상 힘을 합성해서 성분분해해서 우리가 항상 풀게 되니까 이거를 힘을 잘 표현하고 성분분해하면 돼요. 자, 써봅시다. 그래서 MAX를 써본다. X방향 힘.
자, 어떻게 되죠? t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얘는 필요 없죠? 끝났고 y 방향 뭐예요? MAY는 플러스 방향으로 t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죠? 이 지금 장력을 성분분해하면은 장력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요. 이거를 성분분해하면은 수직 방향 성분, 그다음에 수평 방향 성분 이 두 힘으로 더해지죠. 이게 tx고 이게 ty인데 ty의 크기가 t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자, 여기서 뭘 뺀다? 중력을 빼야 되죠. 빼기 mg.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이죠. 그러면 max는 1번식에서 t sin 세타 이렇게 될 거고, 2번식에서 may는 t 코사인 세타 빼기 m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x 구하고 ay 구하고 m분의 1 t 코사인 세타 빼기 g.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가속도 구했어요. 가속도 구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죠. 왜? 보다시피 이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우리는 지금 이 힘을 이 x방향 y방향으로 y방향 j방향 이게 지금 j방향으로 성분분해해서 우리가 풀었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이 지금 장력의 크기, 그 다음에 접선 방향 가속도를 물었거든. 문제에서 묻는 것은 AT와 T를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이 AT 형태로 안 쓰여져 있잖아. 가속도를 AC 센트리피탈 가속도와 탄젠셜 가속도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뭐냐면 탄젠셜 방향은 지금 요 그림대로라면은 요 방향 속도 벡터 방향 이게 AT고요. 그 다음에 구심 방향 이 방향이죠. 이게 AT, AC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분해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수평 방향, 왜냐면 중력 기준으로 중력이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분해하면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각도를 돌려야 돼요. 귀찮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지금 그쪽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하기 쉽겠죠. 왜냐면 앞에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물어보는 게 AT니까 지금 우리가 AX, AY 구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AT 하려면 다시 여기서 삥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게 지금 성분분해할 때 이 좌표축을 이쪽을 쓰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그쪽에 맞춰서 다시 해봅시다. 자, 속도 벡터 방향이 탄젠셜 성분이니까 이 방향을 이번엔 뭐 I 방향이라고 할까? 뭐 T 방향이라고 할게요. T 방향 이렇게 해도 돼요. T 방향. 이거의 직각이면 이 방향, 이 방향을 구심 방향. 사실은 이 마이너스 R 방향인데, 그냥 I 프라임 이걸 I 프라임 J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이 방향을 I 프라임 방향, 이 방향을 J 프라임 방향 이렇게 합시다. I 프라임 J 프라임 방향으로 성분분해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장력은 편한데 이 중력을 성분분해야 되죠. 중력을 성분분해야 되니까 중력을 이렇게 성분분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빗면에서 많이 해봤죠. 이게 중력인데 중력의 이 빗면 방향 성분은 mg 사인 세타. 근데 그때는 각도가 수평에 있는 요 빗면일 때 이야기고, 이게 세타일 때 이야기고, 지금 이건 그게 아니니까 여기 주어진 각도로부터 그걸 다시 확인해서 해야 되겠죠.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 어차피 지워야 되니까 그 작도부터 먼저 합시다. 중력을 성분분을 해야 되죠. 이번에는 장력은 지금 요 좌표축에 맞게 되어 있는데 중력이 좌표축에 안 맞으니까요. 자, 중력을 여기다 옮겨 그려 봅시다. 중력 아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이 I 프라임 축이고 탄젠셜 성분 축, 그 다음에 이거의 직각인 방향 이렇게 이쪽이 J 프라임 축이죠.
각도가 지금 어느 쪽이죠? 오케이. 지금 요 각도가 90도 빼기 세타니까 이게 세타겠죠. 이게 세타다. 그러면 요거는 90도 빼기 세타. 다시 이게 세타겠죠. 자, 그러면 이 중력 얘가 mg인데 이거를 오케이 이 방향으로 성분분해하면은 이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 누르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 이쪽은 mg 사인 세타겠네, 그죠? 요임의 성분은 mg 사인 세타. 오케이. 이제 확신이 들죠? 됐어요. 다 했어요. 중력을 성분분해했어요. 두 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이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자, m, a, i 프라임, 그러니까 x 프라임 축이죠. x 프라임 축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오케이. 이 방향 힘은 뭐예요? 중력밖에 없죠. mg 사인 세타 얘밖에 없네. 이번엔 m, a, y 프라임 축 성분은 요 J 프라임 축 방향 성분을 말하는 거죠. 장력이 플러스 방향 힘이고 중력의 반대 방향 성분 mg 코사인 세타 있겠네. 자,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ax 방향 성분이란 게 뭐야? 사실은 위에서 본 이게 at죠. 탄젠셜 가속도를 말하는 거고 이 ay 프라임이란 게 뭐예요? 얘가 ac예요. 얘가 ac라고. 탄젠셜 성분, 그 다음 센트리피탈 성분으로 성분분해하기 좋도록 좌표축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거의 그냥 상당히 빨리 끝나겠죠. 이제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됐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을 연립해서 풀면 되죠. 오케이. 1번에서 AC는 G 사인 세타. AC는 뭐다? R분의 V의 제곱. 이건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AC는 항상 R분의 V의 제곱이에요. 이건 등식이에요. 2번 AC래. 뭐 잘못 썼대. AT인데 미안해요. 다른 걸 썼죠. AT가 G 사인 세타죠. AT가 G 사인 세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2번식에서 AC가 2번식에서 요 AC가 R분의 V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R분의 V의 제곱이 AC인데 얘가 T 빼기 G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다? AT하고 라지 T. AT는 여기 구했고 탄젠셜 가속도 G 사인 세타고 라지 T 이항에서 구하면 되겠죠? T는 이항하면 R분의 V의 제곱 더하기 G 코사인 세타 구했죠. 장력 구했네. 자, 탄젠셜 방향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고 장력 구했더니 R분의 V의 제곱보다 좀 커졌죠. 오케이? 됐어요. 이게 이제 기본 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가보면 이제 장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최고점까지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속도가 좀 느리면은 줄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출렁하면서 떨어지겠죠. 그걸 말하는 건데 어느 순간 뭐 장력이 없어진다면 그때 속력은 얼마겠냐, 뭐 최고점에서 속력이 이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추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문제를 풀 때 항상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슈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힘을 성분분해 할 때 이 좌표축을 잘 잡아야 된다. 항상 XY로만 성분분해 하면은 지금 이 문제 같으면은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되죠. 좀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경우 이제 성분분해를 접선 방향, 구심 방향 이렇게 이 방향을 맞춰서 하면은 또 굉장히 쉽게 구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자주 해봐서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종에다 이걸 놓고 해보면 거의 이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 자연물체 그림 그리는 거, 벡터 표시하는 거, 각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습관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학년들이 몇 달 안에, 한 두 달 안에 마스터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엑스트라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벡터 개념. 제가 첫 주에 벡터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벡터 자주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빨리 그걸 따라잡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두 방향을 서로 직각인 두 방향에서 뭔가를 따져야 될 때는 항상 벡터를 쓰는 게 무조건 편리해요. 자, 이것도 하여튼 대표적인 문제니까 비등속 각도별로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속도가 지금 달라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따라 달라요. 이게 속도를 일정하게 하면은 뭐 장력이 달라지고 그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이 주어진 각 상황에서만 이 순간에는 속도가 V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어쨌거나 원운동하는 물체는 탄젠셜 방향 속도, 그 속도의 제곱 나누기 R이 항상 센트리피탈 가속도예요. 이 릴레이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등속 원운동이든 비등속 원운동이든 간에. 탄젠셜 방향 가속도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비등속 원운동이면 이 가속도가 생기는 거 그것만 달라져요. 구심 가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해도 AC는 항상 R분의 V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지수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빠졌어요? 2번식에서 M이 빠졌다고요? 장력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네. 틀렸네. 잠깐만요. 여기 힘이니까 그래가지고 잘못됐죠, 그죠? 여기 뭐가 빠졌네. 이게 어디가 빠졌나? 이게 어디서부터 빠졌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M을 써야 되고, 그죠? 2번식 M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MAC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이야기죠? 오케이, 고마워요. 자주 발견해주면 내가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좋지. 제가 한 학기 강의 보잖아요. 이 강의 노트 같은 거, 그다음에 레코딩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여기저기 막 틀려. 본인은 아닌데 계산하다가 마구마구 틀리더라고. 여러분들 제 칠판에 쓰는 거 너무 100% 믿지 마세요. 여기저기 막 틀려 있으니까. 그런데 다 강의 끝나고 나면 그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고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오케이.